그 지적은 사실은 제 수업 시간 나눈 자료 있죠? 요 정도만 정리하면 거의 다 그 틀 안에 움직여요. 그리고 조금 문제 풀면서 그 몇 가지만 더 이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문제 풀이면 간단하게 이게 이론 정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설명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26번 문제 보세요. 자, 보면 지적 공부에 관한 내용 옳지 않은 걸 찾아라 했습니다. 1번 제문처럼 소관청은 관할시 도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 서구에 보존되어 있는 지적 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 자, 지적 반출은 가시적 지적 공부 반출은 원래 천재지변이 있거나 비상사태죠. 정상적인 상태라면 사전에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장의 승인이 있어야 반출된다 했지? 이 얘기입니다. 2번처럼 지적공부를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한 경우, 즉 전사된 지적공부입니다. 관할시, 도지사, 시장군, 수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 영구히 보존해라. 자, 전사된 지적공부는 관할시, 도지사, 시장군, 수청장이 이걸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이고, 가시적 지적공부는 소관청이 관리한다 했잖아요. 그 차이를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 질문처럼 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해서, 자, 핵심은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소관청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중요한 단어가 아니야. 소관청, 부동산 종합공부 딱딱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를 열람하거나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자 신청할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은 읍면동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그 다음에 정정 신청은 아까 두고 소관청에게만 되는 것이고, 그 차이점을 구별하겠습니다. 지적 전산자를 신청하려는 자는 전산자를 이용 또는 활용 등에 관해서 미리 중앙지적위원회가 아니고 뭐라 했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심사를 받아라. 지적 전산자를 이용 절차.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을 하면 이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즉 국민이 알 권리를 충족하려면 최대한 이용하게 되지만, 국민이 알 권리를 최대한 이용하게 해주면 또 뭐가 문제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건데, 과거에 2단계에서 1단계로 바뀌었다 했지. 과거에는 심사 승인 하다가 지금은 심사만 거치고 승인을 폐지했다. 이것만 거치고 승인 단계를 없앴다는 거예요. 심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받아라. 여기서 자료의 적합성, 타당성, 공익성 여부 이런 걸 심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중앙행정기관장 이용할 땐 심사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심사를 거치고 이용할 때 그냥 신청권자가 신청만 하면 되는데, 전국 단위 자료냐, 시도 단위 자료냐, 시군구 단위 자료냐에 따라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이렇게 여기 신청 여기 이건 다. 그 다음에 시도 단인 시도지사 소관청에, 시군구 단인 소관청에 이렇게 차등적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 했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개인정보를 뺀 나머지에 대한 상관이 없는데, 이게 자기가 자기 자료를 이용하거나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서 이용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 개인의 사생활 침해 여부 없기 때문에 심사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적 우위는 지적 측량 적부심사 쪽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 다음 27번 신청. 자, 여러분들 이제 의무 관련해서 일반적 이동 사유가 몇 가지 있다 했지? 토지 이동에서 6가지. 특수한 이동 사유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게 3가지 정도입니다. 일반적 이동. 자, 토지 이동이란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말소하는 건데, 강학상 일반적 이동 사유라고 규정한 것은 신청 의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야.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록 말소. 이게 일반 이동 사유. 자, 60일 분할 합병 원칙은 임의적인데 예외 60일, 합병도 원칙은 의무적 예외 60일, 지목 변경 60일, 등록 말소 90일. 나온다 했지. 의무. 다만 이 등록 말소는 90일인데 기산일이 언제? 말소 통지 받은 날로부터지 사유 발생이라면 안 된다 했지. 자, 이때 지적 측량을 실시하느냐? 지적 측량 의무 문제 측량 관련해서는 신용 측량, 분할 등록 전환 측량, 분할 측량이 있지만 합병과 재용병 없고 등록 말소 측량 이렇게 했죠.
신규 등록에서는 주의할 게 뭐라고 했어요? 이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에서 시험에 나오는 두 번째, 신규 등록 시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소관청이 조사 등록하는데 신청한 사람은 소유권 증명서를 내라. 소유권 증명서류에 등기사항 증명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등기부 없다, 그치? 내는 게 없다. 공유수면 매립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이나 이런 관계 법령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한 서를 내면 되는 겁니다. 등록 전환기, 이것도 개정됐다 했지? 사유 4가지. 과거에는 요게 이제 원칙 지목 변경 수반한다 하다가 예외 수반하지 않는 이 3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4가지를 열거. 즉 지목 변경 수반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 전환 신청할 수 있도록 4가지를 개정된 대통령령을 지난번에 알려줬습니다. 등록 전환 측량을 실시해야 되고 여기서 측량 결과 면적 오차가 여기서부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면적 오차 정리. 면적 오차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했지? 면적 오차. 어디? 제일 먼저 등록 전환 시.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가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오차 범위를 초과하느냐에 따라서 등록 전환 시 오차 이내일 때 뭐라고 했어요? 요거 초과할 때가 직권정정이 여기가 직권정정 이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해라. 등록 전환될 면적이라는 것은 등록 전환 측량절과 산출한 면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할 시 토지 분할할 때는 자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뭐라 했죠 여기?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그 오차를 배분 나눠줘라. 안 분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한다 했지? 지적 공부상의 경계 면적을 정정하는데 이때 지적 공부란 분할 전 지적 공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시는 어떻게 한다 했지? 오차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축척 변경 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하며 허용 범위 초과할 땐 축척 변경 후의 면적을 결정 면적으로 한다. 여기까지는 다 나오는 거지만 조금 어려운 게 이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 분할의 경우 이게 좀 조금 복잡했었지? 예, 그런 건 아직까지 나오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분할의 경우에 자 분할 신청할 수 있는 사유 중에서 좀 개정된 부분이 그 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인데 그걸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것이 허가가 신청을 하고 나서 확인되고 나서라겠지? 그 바뀐 내용도 그게 좀 약간 일부 바뀌었다 했어요. 의무가 있는 게 언제라고 했어? 일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으면 60일 이내 용도 변경 60일 이내 분할 신청할 의무가 있다 했어요. 그 다음에 분할 문제 그 합병 의무는 언제라고 했어요? 의무 있는 거 합병 의무 있는 거이고 합병은 두 가지라 했지? 공동주택의 부지거나 공공용 토지 지목 11가지 있었지? 도제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여기서 합병의 제한 합병할 수 없는 사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제한 사유 일필지 요건이 안 되거나 일필 조건도 요 개념이 바뀌었다 했지? 지지 축소 등에서 종래는 집원 부여 지역이 같아야 된다. 집안이 연속된다는 표현이 집안이 연접이라는 말로 바뀌어 있다 했지? 예, 그리고 그거만 주의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등기법상의 약간 변동인데 이건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합병 필지 전부에 여기 창설적 공동저당과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임창용 이거 뺀 나머지의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소유자 동일 요건은 여기 이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병 전에 전체 즉 신탁 원부가 동일한 내용이 들어갔다는 건 소유자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특별히 뭐 신탁 등기가 있다는 건데 요거는 어느 한쪽에만 있고 한쪽에 없으면 못합니다만 합병전 토지 모두에 신탁 등기가 있으면 같은 신탁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있는 것은 소유자 같다는 요건하고 같은 게요. 이건 특별히 따로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특히 지목 변경 사유 중에서 뭐가 있다 했어요? 토지나 토지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 당연히 포함되는데 건축물 용도 변경 요 건축물의 용도 변경도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며 또 어떤 거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도시개발사업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이것이 뭐다?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갔다. 이걸 주의하라고 얘기해 줬어요. 지목 변경 신청을 했더니 거부하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다툴 수 있다. 항고소송이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이렇게 했고 등록 말소는 먼저 말소 언제? 바다로 됐을 때 하천부지가 아니라 바다로 쓸 때 하천되면 지목 변경만 하면 된다 했지. 바다로 들어가야 돼. 이때 자 먼저 말소 통지를 하면 90일에 신청이 되는데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 말소 후 이것을 소공통지 토지 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내용을 통지를 해주어라. 우연히 바다로 들어갔던 토지가 다시 육지됐다면 회복 등록할 수 있다라는 규정만 있을 뿐 의무 규정도 아니며 90일 요건도 없다라고 했어. 말소만 있다라고 했어. 이게 일반적 이동사유. 그리고 특수한 이동사유로 우리가 정리하는 것이 뭐냐? 특수한 이동사유로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축척 변경, 그 다음에 등록상 정정,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문제 이 세 가지가 특수한, 이건 의무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알았어요? 자, 이런 전체적 내용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27번 문제.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찾아라. 신규 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이 며칠 의무? 60일의 신청. 60일.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서 신규 등록한 경우 소관청은 토지 표시에 관해서 지체 없이 등기를 뭐 하지 않는다? 촉탁. 신규 등록 항상 뭐가 나온다고? 이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 이 말이. 등기 촉탁이란 토지 표시를 등기부와 대장간 일치시킬 목적으로 소관청이 등기해 주는 건데 이때 신규 등록의 경우 일치할 등기부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토지동 사유 중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유수면 매립에 의해서 신규 등록하는 신청하는 때는 신규 등록 사유 기재 신청서에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뭘 그래라? 준공검사 확인증 사본. 이게 뭐다?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왜? 민법 187조에 따라서 등기업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언제? 기타 법률 규정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언제 취득한다? 준공검사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야. 건물 신축했다. 언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냥 준공검사가 끝나면 받으면 그게 바로 건물 소유권 취득, 토지는 소유권 취득. 민법 187조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 없이 취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규 등록하는 토지의 무엇이 직접, 자, 소유자에 관련된, 소유자는, 자, 누가 조사한다? 지적 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야 됩니다. 왜? 등기부 없기 때문에 다만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 증명서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관청이 검토 조사해서 등록해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은 지금 3번만 정확하게 맞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8번 문제를 보시면 임야대항 등록지 토지를 토지대항 등록지로 옮겨 등록하는 이게 뭐라고? 등록전환입니다. 틀린 거. 임야대항 면적과 등록전 면적 차이가 법령 규정 허용금을 초과한다면 직권정정. 여기 등록전환이 아까 직권정정이라고 했지? 초과 직권정정. 신청이 아닙니다. 직권. 틀린 것이고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전혀 토지가 임야대항 등록지에 존재할 필요가 없을 때는 등록전환 신청돼. 이건 그대로 남아있다 했습니다. 자, 3번. 자, 건축부였다는 건축허가 신고를 받은 후 등록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록전환할 때는 무조건 측량. 등록전환 측량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등록전환 측량. 그 다음에 등록전환 신청할 수 있는 대상 토지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의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지목 변경 없이 등록전환 신청할 수가 있으며 그 다음에 소유자는 등록전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돼. 이건 60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29번 문제 역시 토지 합병에 대해서 합병 의무가 두 가지. 공동주택 부지거나 지목이 공공토지 11가지 도제하고유 철수확장 공채 11가지 지목이 있다 했지? 도제하고유 철수확장 공채. 그래서 자 1번 공동주택 부지 합병 의무가 있습니다. 60일에 신청해야 됩니다. 도제하고유 이런 유지예요. 유원지가 아니라 도제하고 유할 때는 유지를 말하는 거야. 천원차장 원은 유원지는 안 들어갑니다. 합병 의무. 도제하고 철수항공제 11가지 지목 이것도 한번 출제한 적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돼. 알아둬야 돼. 유원지가 아니라 유지. 공공토지라는 도로, 제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공장용지, 공원 채용용지 이렇게 해서 11가지 지목이 있다 했죠. 그 다음에 일반 이동 사유를 의무가 있어도 위반하면 과태료는 다 없어졌지만 거짓으로 신청하면 1년의 징역이나 1,000만 원의 벌금형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사이의 소유자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하게 합병할 수 소유자가 동일 요건, 여기 소유자 1필지 요건 중 뭐예요? 소유자 동일 요건이 있지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이건 합병 요건이야. 이건 이런 건 있어도 합병할 수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지. 저당권 같은 이거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동일할 것은 1필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죠. 소유자 동일 요건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합병할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 연을 접수나 동일한 저당권 이걸 창설적 공동저당 임창 요것은 합병할 수가 있지. 이거 뺀 나머지가 안 된다. 임창용 이외. 그래서 이것을 합병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임창용 할 때 창설적 공동저당. 창설적 공동저당이라 하면 즉 합병이 가능한 창설적 공동저당을 하면 합병할 토지 전부의 등기원인과 연을 접수번호와 동일한 저당권과 근저당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권과 근저당. 여기에 담보가 등기는 안 되는 겁니다. 창설적 공동저당, 합병이 가능한 창설적 공동저당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저당권과 근저당권인데 전부의 등기 원인 및 연월 접수번호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20번 받고 30번 문제 역시 보겠습니다. 자, 토지 이동에 대한 설명 잘못된 걸 찾아봐라 했는데 첫째, 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 소유자별 지분이 다르면 주소가 다르면 합병할 수 없다 했지? 여기서 소유자 동일 요건, 소유자 지지지 축소 등에서 소유자 동일하는 것은 1필지 요건 중 소유자 같다는 것은 뭐라 했지? 공유 토지라면 공유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 소유자 표시, 즉 주소 표기까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르면 합병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는 지적공부 등록 1필지가 일부가 형질 변경 등 용도가 다르게 될 땐 60의 분할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여기 분할 의무가 있는 거 1필지 일부 용도 변경. 이때 지목 변경과 분할 신청을 동시에 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소유자는 1필지 일부가 형질 바로 3번이 그런 내용이에요. 지목 변경 신청서 함께 내야 된다는 것이고 4번 점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제한되어 자녀 토지가 임야대장 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지목 변경 없이는 등록제한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지목 변경 수반되지 않는 지목 변경 없이 할 수 있는 경우에 들어가는 거죠. 이거 세 가지 이건 그대로 들어갔다 했지. 등록제한 여기 등록제한 사유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 3가지 요거는 종료했던 그대로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 그대로 남았고 요 1번 첫 번째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목 변경이 없이도 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이고 소유자는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 형질 변경공사 준공된 경우 지목 변경 이건 당연히 토지 형질 변경공사는 지목 변경 사유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예? 이건 토지 형질 변경공사는 그 관련이 없어요. 개발행위 허가만 관련된 거지. 예.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것만. 31번 문제 보시면 지목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장 적당하지 않은 걸 찾아라. 첫째, 형질 변경공사 준공된 경우. 두 번째, 1필지 일부가 형질 변경 용도가 바뀌었다. 이 분할 신청 되는 거죠. 그때 지목 변경을 함께 내라. 그래서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내라.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전용허가 신고, 산지 일시 사용허가, 건축법의 건축허가 신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른 개발행위를 받았다. 이건 뭐라고 했지? 이건 등록전환. 여기 첫째 등록전환 사유 요겁니다. 즉 이것은 지목 변경이 아니라 뭐라고? 등록전환이야. 그래서 규모가 더 큰 게 등록전환 요건이 되면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지 지목 변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거보다 범위가 더 큰 게 지목 변경보다 큰 게 이거예요. 이거도 등록전환. 왜냐면 범위가 등록전환 지목 변경 수반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목 변경이 수반된다고 해서 지목 변경을 하는 게 아니야. 뭐라고 한다? 등록전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나 건축 용도 변경 이건 당연히 지목 변경 사유. 그 다음에 5번도 역시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공사 준공전 합병 신청 주의하라고 했지. 지목 변경 사유로서 주의하라고 했던 거예요. 32번 보세요. 옳은 걸 찾아봐라. 역시 똑같은 이 소유자 주소가 다른 경우 합병할 수가 없다 했지.
소유자 지분까지 같아야 되고 소유자 주소 똑같아야 됩니다. 소유자 동일하는 것은 불합리한 지상경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 분할 신청 사유 들어가 있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신청할 수 있는데 하여야 한다 했으니까 틀린 거야. 의무가 아니라는 거야. 분할 신청할 수 있는 사유다. 그 다음에 3번 임야되었던 토지 사실상 형질 변경되었으나 지목 변경할 수 없는 경우 등록 전환을 할 수가 있죠. 지목 변경이 수반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4번 자 도시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행자 또는 소유자가 준공 합병 신청 이거 자 도시화 사업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이동 신청권 자체가 없다 했죠.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자가 즉 토지 소유자는 들어가지 않고 사업 시행자가 합병 신청할 경우만 해당되지 토지 소유자는 토지동 신청권 자체가 없어.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이 도시개발 사업 특수한 이동사 여기선 5가지 기억하라 했지. 소유자 신청권이 없다. 10일 내 착수 변경 완료 사실 신고해라 소관청에. 그 다음에 환지 수반할 때는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 다음에 그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 파산 등으로 신청할 수 없으면 입주 예정자 등이 할 수 있는 특례가 있고 그 다음 토지용 시기는 공사 준공시다. 이 5가지만 하면 된다 했잖아 여기. 그 다음에 그래서 소유자 때문에 틀린 것이 5번 신규 등록 전환 분할 등록 말소는 측량을 해야 되지만 성과 또는 소관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 맞는 거예요. 33번 보겠습니다. 토지동 틀린 거 대부분이 토지가 이렇게 나오면 뒤에 등록 전환 찾으면 돼. 지목 수반하지 않는 경우지고 분할은 일부가 용도를 달리한 경우 60의 신청 의무가 있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이때 지목 변경 신청을 함께 나와 있고 합병 의무가 있는 건 공동주택이 부지거나 지목 11가지 도지하고요 철수 확장 공채. 그다음 분할 전후 면적 차이가 허용 범위 2 이내 아까 요 분할이 허용 범위 2 이내일 때 뭐라고? 분할 후 각 필지 면적에 따라 나눠줘라. 이걸 안 분한다 라겠어요. 그래서 분할 후 각 필지 면적 나누고 허용을 초과할 땐 지역공무상 면적 경계를 정정한다. 이때 지역공무는 분할 전 지역공무를 의미한다 라겠어. 5번 질문처럼 임야될 면적과 등록 전환 면적 차이 허용 범위 2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 결정하고 초과할 때는 직권정정. 신체나 말씀 안 되죠? 직권정정. 그 다음에 특수한 이동사 축척 변경에 대해서 이 절차 순서하고 특히 청산 과정을 잘 알아두라고 얘기했던 겁니다. 축척 변경의 경우. 그래서 틀린 걸 찾아내 하나의 지번 부여적 내 서로 다른 축척 지역도가 있는 경우 소관청은 직권호 지번변을 축척 변경을 하여야 하며 소유자 신청해서 하지 않는다. 이것은 축척 변경은 자 소유자가 신청을 의무는 없지만 신청하거나 직권호 이렇게 2가지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종래 직권하다가 신청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건 신청도 가능하고 직권도 가능하고 의무는 없어요. 그 다음에 소관청은 청산 어디지 지금 34번을 얘기하면 어디 봤지? 34번 빼고 넘어갔네? 34번도 봐야 되죠? 34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축척 변경 틀린 거 필지별 증감면적의 법 규정의 허용 범위 2 이내일 때는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기 기로 하부이하여 이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청산하지 않는다. 청산하지 않는 경우, 자 청산하지 않는 경우 여기 축척 변경 중에서 청산이라는 거 청산 절차 면적 증감수는 청산해야 되는데 청산하려면 어떻게 한다? 먼저 청산금을 산정. 청산금 어떻게 한다? 증감 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이때 토지 가격 기준일 언제라고 해서 기준일은 시행공고일 조사 주체는 두고 지적 소관청 누가 결정한다? 축척변경위원회에서 의결한다 하겠죠. 그럼 이거 1제곱미터 가격 토지 가격 결정되면 이걸 곱하니까 뭐가 나와? 청산금이 나와. 청산금이 나오면 15일 이상 청산금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고지 수령통지 청산금 납부고지나 수령통지 즉 납부고지는 땅이 줄어든 사람 수령통지는 납부고지는 땅이 늘어난 사람이지 수령통지는 줄어든 사람한테 받아가라. 여기 불만이 있으면 받아보니까 불만이 있다. 그럼 1개월 내에 이의신청하라 했지. 이의신청 어디다 한다 했어. 이것은 지적 소관청이 한다 했어. 이의신청 해결하고 나면 이제 납부나 지금은 전부 다 어떻게 6개월 통일했다 했지 지금은. 그리고 나중에 차액이 나면 과부족분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남거나 부족하거나 당해 지자체 수입돈 부담을 처리하겠지.
여기서 청사하지 않는 예외가 두 가지. 허전할 때라 했지. 허전할 때 청사하지 않는다. 첫째, 허용 오차범위 이내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사하지 합의했다. 이 두 가지. 첫 번째, 허용 오차범위 이내일지라도 예외. 축적 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이때는 다시 청산해야 돼. 그래서 이 청사하지 않는 예외에 허용 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사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허용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허전한 경우. 그 다음에 2번 소관청 청산금 결정을 공고한 날로부터 자 공고는 15일상 20일에 납부 수용 통지라 했고 납부지 받은 자 6개월 이내 납부해야 됩니다. 수용 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지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납부지 또는 수용 통지된 정상기만 이의가 있는 자는 1개월 내에 어디다 소관청에 이의신청이라 축적 변경 요인이 아니고 소관청에 이의신청. 납부 지급이 다 완료된 지체 없이 확정 공고하며 공고한 날에 토지 이동이 있는 거로 본다. 간주한다 했어요. 35번 1번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신청권도 들어갔기 때문에 신청에 의해서 하지 않는다. 틀린 부분이며 2번은 자 시도사 대구시장 승인을 받은 때는 지체 없이 20 이상 공고 즉 시행 공고는 20 이상 청산금 공고는 15 이상이라고 했어요. 구별을 하겠죠. 그리고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 경계점 표지를 설치해라. 누가?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소관청이 아니라 누구?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다음에 소관청 청산금 공고 20일 이내 납부수용. 이건 여기 나와 청산 절차 얘기한 거예요. 청산금이 이의가 있는 자 1개월 이내 이의 신청하라 했고 소관청에 차익이 생길 때 과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즉 남았을 땐 지자체의 수입이고 부족하면 부담을 해라. 차액이 생겼을 때 부족액은 지자체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 36번 토지등 신청에 완성 기술 중 잘못된 거. 이건 바로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하는 특례 아까 5가지를 얘기했어요. 자 1번 도시개발 사업 등 사업 이동의 시기는 언제다? 토지등 시기는 공사 준공에 따라 있고 2번처럼 환지를 수반한다. 그럼 뭐라 했지?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등 신청에 가름한다. 별도로 따로 신청하지 않는다. 사업 완료 신고로서 토지이동 신청에 가름한다.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에 의해 대위 신청이 가능한 토지. 이건 뭐야? 원래 토지이동 신청권자 누구라 했지? 토지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대위권자 국공사채라고 했지? 그래서 토지이동 신청권자 수업 시간에 했던 걸 다 토지 이동을 누가 이걸 신청하냐? 첫째 토지이동 신청권자 원칙적인 건 누가 한다? 원칙은 토지 소유자가 하는 것이요. 근데 두 번째 소유자 하지 않을 때 대신할 수 있는 사람 네 가지 국공사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두 번째 공동주택 부지 관련 사업 시행자, 공공토지 사업 시행자, 대위 채권자. 여기에 네 가지는 들어갔지만 농경지 대리경작자라든가 지상권자라든가 전세권자라든가 임차인 이런 사람들 권리가 없습니다. 신청권이 없다 했어요. 여기 공공용토지 사업 시행자는 합병 의무가 있는 지목 11가지 중 8가지 겹친다 했지? 도로부터 학교용지까지 겹친다. 8가지가 겹쳐있다 했어요. 이거와 별개로 뭐가 있다?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소유자를 대위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 신청권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토지중 신청권자 문제입니다. 그래서 36번의 지문 3번을 보시면 요 국공사채 여기 사업 시행자 의해서 대위 신청 가능한 토지는 도지하고요 철수하까지. 그 다음에 공동주택 부지 관리나 사업 시행자, 이 공동주택 부지 관리 사업 시행자 대위 신청권 있다 하겠습니다. 대위 채권자도 역시 대위 신청권 있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문제는 뭐냐? 이거는 이것이 역시 대위권 소유자가 하야 할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대위권 물어보는 거네. 국공사채라고 했지? 첫째, 국가가 취득한 토지는 해당 토지 관련 기관,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지방자치단체장이지. 지방, 지적이 아무 상관없어요. 2번이 틀렸고, 3번 공동주택부지 관리나 사업시행자, 4번 대위채권자, 5번 공공용 토지사업시행자. 여기 공공토지, 도지하고 철수학까지 학교용지라고 나왔죠. 그 다음 38번은 등록상 정정. 정정은 고치는 거라 했지? 토지 표시에 관한 부분이냐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냐 나눠졌다 했어요. 토지 표시에 대한 건 뭐라 했어요? 직권정정 사유냐 신청해야 하는 거냐 이렇게 했지. 그래서 등록상 정정
고치는 것인데 지적공고 등록 정정한다. 여기서 정정 토지 표시와 관련된 부분이냐 아니면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나눴었죠. 소유자에 관한 부분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자 첫째 토지 표시 부분은 이것은 첫째 경계정정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경계의 변동과 더불어 면적 변동 수반되는 걸 즉 경계정정은 이것은 신청만 되고 직권을 못한다. 신청서를 낼 때 여기다 뭘 첨부한다? 측량 성과 등록상 정정한 측량 성과도와 이해관계 승낙서나 이해 가름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직권 그다음에 여기 직권정정 사유 직권정정 사유는 10가지가 총 나온다. 10가지 조문에 규정된 9가지다.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 초과하는 경우 전부 다 절차상 하자기 때문에 뭐뭐과 다르게 잘못하 이런 말이 들어갔다 했지. 예를 들어 1호처럼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정리된 경우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없는 게 2호 뭐라 해서 우위치 정정. 우위치 정정은 뭐라 해서 이것은 경계 정정과 다르게 면적 변동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된 경우. 3호도 똑같은데 시험에 안 나온다고 해서 너무 길어서. 그다음에 6호에 가면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측량 분쟁이 생겨서 지적위원회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그 다음에 8호가 하필 각하에 따른 등기공무원 통지가 있을 때 이런 거 그런 말이 없다 했어.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 전환 시 면적 오차 허용범위 초과할 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하여 다르가 없는 게 2호 위치 정정 6호 지적위원회 의결 8호 하필 각하 이거 빼놓고 전부 다 잘못하여 다르게 그런 말이 다 들어갔다 했지. 1호가 토지 이동 정리 결정된 것과 다르게 3호는 안 나오고 2호가 위치 정정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38번이 등록상 정정할 수 없는 경우. 자, 저기 공간 정사가 아니고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한 법률 이걸 다 잘못해서 이건 지우세요, 그냥. 이런 거는 뭐 귀엽게 봐줘야 돼. 오타가 나온 거니까. 그냥 지적 측량에서 지적 공고 등록상을 정정할 수 없는 경우를 찾아라. 지적 측량 적부신산 중앙 지적인 의결의 사본을 첨부한 경우. 이건 뭐야? 직권 정정이죠. 정정할 수 있죠. 지적도 임의로 등록된 필지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돼요. 이건 면적정. 그런데 이것은 정정할 수 없는 요거는 무슨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직권 정정할 수 없는 지금 38번은 문제를 바꿔야 됩니다. 뭐라고? 직권 정정 사유. 지적 공고 등록상을 직권 앞에다 요거 직권 38 직권으로 이렇게 써야 돼. 직권으로 정정 요 말 틀렸어. 요거 직권 정정 요걸 물어보는 거 이거. 알았어요? 그다음에 이거 참고로 소유자 표시는 이건 뭐야? 소유자는 등기부 기준이라겠지. 그러니까 먼저 소유자 표시가 잘못쓰면 등기된 토지냐,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냐 나눠서 등기된 토지라면 등기된 토지는 소유자 신청해도 되고 지적공무에 직권해도 되고 둘 다 되는 거예요. 이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 기준. 등기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문서가 뭐가 나와야 돼? 등기상 증명서, 등기 필증이나 등기 완료 통지서나 등기 전산 정보 자료 이걸 근거로 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등기 안 된 미등기 토지다. 미등기 토지 소유자 표시 잘못했다. 이것은 소유자 스스로 신청해야지 직권을 못 해준다 했지. 이때 신청할 때는 어떤 거?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를 첨부해서 신청해야 된다 라고 얘기 줬죠. 그래서 이게 소유자 표시 정정이냐 토지 표시 정정이냐 토지 표시에서 경계 정정이냐 직권정 사유냐 소유자 표시에 대해서 등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소유가 등기됐으면 신청 직권 다 되고 등기부 기준. 미등기 토지라면 신청만 되고 직권 못하며 가족관계 등부 기준. 알았어요?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그래서 38번은 문제를 고쳐서 직권 정정할 수 없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 직권 이걸 물어보는 게 직권 정정 이걸 물어보는 거니까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거 이렇게 앞에 공간 요거 다 빼고 공간 정사 빼고 직권 정정할 수 없는 경우는 첫째 중앙 지적인 의결 이거 7번 직권 정정 사유 중에 여기 6번째 이걸 지적인 의결에 따라 정정할 때 직권 정정 사유. 그다음에 지적도 및 임야 등 필지가 면적 및 경계 위치가 잘못됐다. 이거는 면적 관계 아니라 경계 정정이니까 직권 안 되고 신청만. 제작성 당시 잘못 정리했다. 절차상 하죠. 측량 성과 다르게 정리했다. 측량은 정확한데 성과 다르게 옮겨 적을 때 잘못했다는 거예요. 면적 환산이 잘못 평을 제곱미터로 계산 착오가 일어났다. 이런 것들이에요. 다 직권정사. 그래서 38번은 문제를 고쳐서 직권정리할 수 없는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관 법령상 지역공부를 직권정정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39번 다음 지적정리관 내용 중 틀린 걸 찾아라. 지역공부의 토지 신규 등록한 토지 소유자는 소관청이 이를 조사 등록한다. 이건 아까 얘기했죠. 신규 등록의 경우는 소관청이 소유자를 조사 등록해라. 그 다음에 2번 질문처럼 면적 증감 없이 경계 위치만 잘못 이걸 뭐라고? 위치정정 이건 뭐라고? 직권정정 사유. 위치정정은 직권정정. 그래서 이건 면적 증감 없이 그럼 뒤에 직권으로 이 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유자 신청에 의해서 정정을 해서 인접토지 경계가 변경될 경우 이걸 여기 경계정정이라고 합니다. 경계정정의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즉 승낙이 있으면 승낙을 내면 되고 승낙하지 아니하면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 판결 정본 판결서를 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번 질문처럼 지역공부 등록상에 잘못이 있어 경계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이게 뭐야? 경계정정. 정정하고자 하는 때는 토지 소유자는 등록상 정정 측량 성과를 소관 제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성과도를 내라. 또 이에 관한 승낙서 내라. 이게 경계정정입니다. 틀렸고 5번 소유자 신청 또는 소관청의 직권에 의하여 등록상을 정정할 때 정정사항이 소유자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정보나 등기상 증명서 등기천장 이거는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건 등기된 토지를 얘기하는 거지. 이건 표현이 부정확하지만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죠. 왜? 등기된 토지를 전제로 등기부 기준을 한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신청 또는 직권. 만약 미등기라면 이건 안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40번 문제. 지적정리에 대한 설명 틀린 걸 찾아라. 자 40번. 등기관서의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에서 지역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사항을 정리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지적정리를 통지해야 된다. 자 보세요. 소유자 통지는 왜 한다? 소유자 통지는 왜 한다 했지? 소유자가 모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통지하는 겁니까? 소유자 모를 때니까. 소유권 변동은 소유자가 알아요 몰라요? 소유자 먼저 등기부터 한 거 이건. 토지 이동의 경우만 문제되는 거지. 토지 소유자 변동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원적 공시 방법을 봅니다. 소관청에 가면 지적공부 대장이 있다. 지적공부 대장. 대표적인 거. 여기에 토지 사실관계나 소유자 누군가 권리관계 이것을 먼저 뭐 한다 선 등록한다 했잖아. 그리고 등기소에 가면 뭐가 있다 해서 여기 등기부가 있어요. 등기부. 전산은 등기부가 있습니다. 자 여기 표제배도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 갑권할구의 권리관계가 등기가 되죠. 후 등기. 언제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 보존 등기라면 등기가 만들어지고 신규 등록을 하면 대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양자는 일치하고 있다. 이원적 공시 방법. 소유자는 어떻게 바뀌느냐. 먼저 사적자치원칙에 따라 거래가 되면 당사자 소유권 변동이 생기려면 등기에 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부에 딱 이렇게 등기 소유자가 바뀌어 이렇게 언제 바뀐다. 자 등기를 마치면 접수한 때. 그럼 언제 접수 시기냐? 신청 정보가 저장된 때. 다 얘기했지. 등기법상 6조 1항 2항 얘기해 줬어요. 그럼 소유자 먼저 여기 바뀐 거야. 그럼 등기부에 바뀌면 어떻게 지체 없이 여기 며칠 지체 없이 등기 끝났다. 등기 완료 통지하게 돼 있어. 소관청. 그러면 소관청에서는 소유자를 뭐 한다? 이렇게 변경 등록을 해준다. 그러면 이제 일치한 거지. 그럼 이게 자 여기 일치하고 두 번째 여기 일치했으니까 이게 맞았지. 또 뭐 소유자는 알려줄 지가 알고 있잖아 이게 다. 근데 문제는 어디 여기 토지 표시 이게 문제. 여기가 기준 여기니까 토지 표시 토지 이동이 있다. 토지를 지목 변경하거나 분할하거나 이런 토지 이동이 생기면 먼저 이쪽에 이동했다 지적공부 정리하고 나서 뭘 작성한 다음에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작성하면 등기부 안 맞아? 그러니까 이걸 뭔데 일치기 위해서 등기 촉탁을 해주는 거야. 등기부를 바꿔준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촉탁을 이쪽을 바꿔서 이걸 일치켜 놓고 등기 끝나면 등기소에서는 소관청에 끝났다라고 지체 없이 등기 완료 통지해줘. 등기 완료 통지해주면 등기부 바꾼 사실 토지가 모르니까 이때 며칠 알려주라 했지?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필요 없다면 7일. 이게 바로 토지 표시에 대해서 해주는 거야. 소유자는 여기 지가 알고 있잖아. 다. 그래서 등기 촉탁 사유가 아닌 걸 찾으라 했을 땐 아까 뭐였어? 등기 촉탁 사유 아닌 거는 전형적으로 뭐가 나온다? 신규 등록, 일치할 등기부가 없다. 그 다음에 소유자 정리했을 때 소유자 정리할 촉탁할 이유가 없다. 이미 등기부 바뀐 사실이에요. 여기 지금 소유자 통지 문제에 대해서는 소유자 모를 때 하는 건데 왜 모르냐? 본인이 신청 안 했기 때문에. 왜 안 했느냐? 촉탁으로 바꿨거나
사업 시행자였거나 대유권자였거나 이런 특수한 경우들이에요.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그래서 지금 40번 1번 지문은 자 이런 등기부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소유자 통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가 스스로 등기부 바꾸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2번 지문처럼 등록 말소 해서 자 등록 말소 어떻게 했다? 직권을 했지. 소유자 신청하지 않으니까 직권 말소해서 그럼 소유자가 안 했지? 모르니까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소관청 등록 정환으로 인해서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기가 필요하다면 15일 이내 통지. 등기가 필요한 경우 15일 이내, 필요 없으면 7일 이내. 15일, 7일 기억하라겠죠? 그럼 4번 지문처럼 소관청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이 필요하지 않다면 지역공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다음에 5번처럼 소관청 지역공부 복구했으나 지역공부 정리 내용을 통지발자 주고서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이나 해당 시군구 공보, 이걸 시도 공부라면 안 돼. 시군구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하면 통지된 거로 본다. 간주해 주는 거예요. 41번 문제 보세요. 등기 촉탁 필요가 없는 거 전형적으로 둘 중 하나예요. 어떤 거? 신규 등록이 나오거나 소유자 정리 둘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자, 등기 촉탁 필요가 없는 것은 1번 직권으로 조사 등록했다. 이거 신규 오류, 등록상 오류가 있을 때 뭐야? 직권 정정사유지. 직권 정정. 직권 고쳤으니까 알려줍니다. 축척 변경 소관청이 한 거죠? 소유자 한 게 아니야. 알려줘야 됩니다. 행정구역 바뀌었다. 집원 다시 결정해서 소유자 신청한 게 아니지? 알려줘야 됩니다. 등기 완료 통지 소유권 정리. 소유자 정리 이미 소유자 스스로 한 거야. 알려줄 필요가 없죠. 알고 있다는 얘기야. 분합병 토지 이동 사유 중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분합병 있으면 등기 촉탁을 통해 등기부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빼고 다 촉탁이 등록돼 있다. 그렇지. 그다음 42번 문제 보세요. 틀린 걸 찾으라 하겠습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소유자의 변경상 자 등기부가 기준이니까 등기필 통지, 등기필 정보,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죠.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서라고 해요. 등기필 통지서,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필증, 등기상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걸 좀 이제 등기필 정보로 바뀌었으니까 그렇게 용어만 바꿔놓은 거예요. 소관청은 지번 변경을 한 경우 지적공부를 정리해야 한다. 지번 변경도 역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미 작성된 지적공부에 정리할 수 없으면 새롭게 작성하면 됩니다. 3번 토지이동 경우 소관청은 직권으로 토지이동을 조사 측량해서 지적공부에 등록 정리한 경우 소관청은 당해 소유자한테 통지. 직권으로 했을 땐 알려줍니다. 소유자 통지. 소유자 스스로 신청이 아니기 때문에 소관청이 소유자에게 지적적인 통지를 하야하는 경우 토지 표시에 관한 변경 등이 필요하지 않다면 등록하면 7일 이내. 통지발자 주고서 알 수 없다면 일간신문이나 뭐라 했지? 아까 시군구 공보. 시도가 아니라 시군구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유치스러운 문제밖에 안 나와요. 나와봐야. 원리를 알고 나면 별게 없어요. 원리 알고. 낼 게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43번 지적 측량. 지적 측량. 측량에서는 지적 측량의 기본 개념과 종류, 즉 대상, 그 다음에 측량 절차, 지적 측량 적부 심사 이 크게 네 파트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첫째 지적 측량은 기초 측량과 세부 측량 구분된다. 기초 측량은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측량이며 요 기초 측량을 뺀 나머지를 모두 뭐라고 한다? 세부 측량이라고 한다. 이러니. 지적 측량 방법은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위, 그 다음에 전파기, 광파기, 사진이나 위성 이렇게 측경파 사위 5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측량 기간 5일이며 검사는 4일로 하는 게 원칙이죠. 기준점을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일 땐 4일, 15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4점마다 하루씩 가산을 하겠어요. 5, 2, 3과 4에도 불구하고 의뢰인과 수행자가 서로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하면 그 기간 따르되 전체 기간 중 얼마? 4분의 3을 측량기로 쓰고 4분의 1을 검사기로 써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예요. 합의로 40일 했다. 그러면 측량기간 며칠, 30일 검사기간 며칠, 10일 바로 직전에, 바로 전전에 20일 합의했다. 그러면 4분의 3인 15일 측량기간, 5일 검사기간. 맨날 이런 거 내는 거예요. 내봐야 뭐 할 게 뭐 있어 이런 거. 복잡한 계산 문제도 아니고 4분의 3, 4분의 1. 알았어요? 자, 측량 수업 시간 제가 그림 그려줬지? 그럼 머릿속에 딱 생각나면 다 자동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동으로. 그래서 지적은 보는 즉시 다 답이 탁탁탁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등기나 세법 조금 고민하면서 이렇게 풀어야 되지. 지적은 주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적은 기본 2열 문제 다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등기 어렵게 나와도 지적에서 만회가 되기 때문에 공시법 때문에 피봤다 이건 없어요. 44번 문제 보세요. 지적 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봐라. 1번은 위에서 나왔던 것이 2번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 측량, 검사 측량을 제외하고 측량할 필요가 있을 때 누구에게? 수행자에게 의뢰하도록 돼 있지. 그래서 1번은 뭐가 틀렸어? 수준. 이런 말을 안 쓰죠? 수준 측량 방법. 평판이나 전자평판, 경우의 측량 방법, 전파기, 광파기, 사진, 위성 있지만 수준 측량은 없고 2번에서는 소유자, 소관청에 신청이 아니라 누구? 수행자한테 신청. 그림 항상 했던 그림 꼭 생각해야 돼. 측량 절차 나오면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측량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간다? 수행자한테 의뢰해라. 그래서 그림이 뭐죠? 딱 움직이면 자동 토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이 측량하고자 할 때는 직접 소관청에 갈 수가 없다. 소관청 감독기관에 불과해. 누구한테? 여기 중간에 수행자, 지역측량 수행자, 한국국토정보공사나 등등 측량업자한테 여기에 의뢰해라. 의뢰할 때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그럼 다음 날까지 수행 계획서를 내고, 그 다음에 측량 준비 파일 작성한 다음에 현장에서 측량 실시하고 측량 성과도를 만든다. 성과를 결정하라. 성과 결정 누가 한다? 수행자. 수행이 이걸 가지고 검사를 의뢰하라. 검사 정확하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소관청은 성과도를 누구한테 발급해 준다?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발급해 준다 했지? 그래서 절차는 소유자 등이 직접 이쪽으로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가라 했어요. 직접 주진 않는다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측량 관련해서 첫째,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닌 거 두 가지 기억하겠지?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은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라 했지. 복원시키는 거기 때문에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수행자가 할 수 없는 거 몇 가지? 재검, 재수사 측량, 검사 측량. 검사 측량 못하고 토지 소유자 등은 재수사 측량을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국가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다 했지? 검사 측량 방법은 누가 한다? 검사 측량은 원칙 소관청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예외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하는 게 삼확, 즉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구분 이상이 즉 확정 측량 성과. 일정 면적 시구나 군구 중에서 시나 군이냐 따라 면적이 좀 차이가 있어. 면적 요 일정 면적 이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원칙은 소관청이 검사하지만 예외적으로 시도지사가 하는 게 있었고 몇 개 없어요. 하는 거. 검사권자. 자, 그래서 44번에서 지금 지문 2번에서 보시면 수행자한테 의뢰하는 거, 이게 수행자한테. 소관청 의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소유자가 신청이 없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경우에 이에 소유자는 비용을 소유자한테 징수하며 지적공고 정해 30일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 예의한다. 자, 소유자 신청이 없어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한 경우에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하며 지적공고 정년합 30일 내에 수수료가 아니라 이 측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측량 비용이야, 측량 비용. 측량 비용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 측량 비용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뭐 했어? 등록 말소. 일체 비용 징수하지 않는다 했지. 근데 이거 빼놓고는 직권으로 했을 땐 측량 비용을 징수해야 돼. 신규 등록을 안 했다. 그럼 측량 비용이 몇백만 나왔어. 그럼 소유자한테 30일 내에 납부해야 돼. 안 내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 징수하는 것이 이게 바로 측량 비용이에요. 측량 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행자가 측량을 실시한 때는 그 성과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나 지역공고를 정리 아니하는 복현, 경계본 측량, 현황 측량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다. 지상에 복원하는 방향이 다르다겠지. 그래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5번 수행자가 지역 측량을 실시한 때 삼각 측량 성과 및 경우의 측량 방법 실시한 즉 확정 측량 성과의 경우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인 경우에 소관청이나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여기서 요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한테 하는 특수한 경우,
기초측량 중 지적 삼각측량 성과와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 이 두 가지는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장 이걸 뺀 나머지 전부 다 누구다? 소관청이 검사한다. 소관청이 검사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4번만 옳은 것이고 45번 보세요. 옳은 거 지적 측량 기준점을 설치하기 위한 기초 측량과 나머지 세부 측량으로 나눠진다 했지. 측량 도구로 평파이나 전자평판, 경우의 전파의 광파기, 사진 위성 수준은 안 들어가요. 수준이 또 들어갔네 여기. 틀린 것이고. 그 다음에 자 지적 측량 수행자가 측량 의뢰서를 받은 때 기간 일자 수준을 적은 계획서를 다음 날까지 누구 소관청 다음 날까지 소관청에 내라 했어요.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경계적 면적은 따로 측량하지 않는다 했지. 그 다음 지적공을 복구나 신규 등록 전환 및 축적병에 하기 위해서 세부 측량하는 경우는 필지마다 면적 측정하지 않은 게 아니라 필지마다 면적 다 새롭게 측정해야 돼. 지적 측량을 통해서 측정 다 하는 거예요. 지적 기준점 측량, 즉 기초 측량 순서는 제일 먼저 계획을 세워라. 계획, 그 다음 준비 및 선조답 계획하고 준비하고 선조 관계라 했지. 선조 및 조표 작성, 관측 및 계산 마지막 성과표. 선조 관계 성과표. 기초 측량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같이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측량 순서. 계획이 맨 앞에 나오고 준비하고 선조 관계 마지막 성과표. 요 순서로 기초 측량, 즉 기준점 측량 절차는 기준점 측량이나 기초 측량은 똑같은 말입니다. 이 절차 순서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그럼 46번은 측량 적부심사에 대해서 이 그림이 뭐 머릿속에 떠오르야 돼. 적부심사를 청구할 순사하면 누구라 했지? 측량에 다툼이 있다. 그럼 이건 법원에 가 해결 못한다 했지? 전문기구를 만들어 놨다 해서 각 시도마다 뭐가 있어? 지방지적위원회,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어? 중앙지적위원회. 그래서 적부심사를 청구할 순사하면 누구라 해서 토지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는 측량의 다툼이 있으면 각 시도지사를 거쳐서 여기 시도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지방 여기 시도마다 각 지방지적위원회가 있다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넣을 때 거쳐서 적부심사 1심 청구할 수 있다 했지. 그러면 여기다 청구서 등록상 측량 적부심사 청구서를 여기다 내고 경위서를 포함해서 내면 시도지사가 이 거쳐간다 이 표현 쓰라고 해서 시도를 거쳐서 지방지적위원회 지역측량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쪽으로 보낼 때 며칠 30일 의결 60일 부득이하면 한 번만 연장 30일 1차 안에서 그러면 의결하면 직접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거꾸로 이쪽으로 지체 없이 이쪽에 7일 이내 이렇게 됐죠. 여기 불복 1심에 불복할 때는 얘들한테 안 되니까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가야 됩니다. 여기에 뭐 했다 해서 중앙지역위원회가 있다 했지? 이때 이건 2심 재심 청구는 지방지역위원회 의의서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90일 이내 재심사 청구할 때 거쳐간다 표현. 이쪽은 30일 똑같이 60일 연장 30일 한 번만 이쪽 지체 없이 7일 똑같아. 그러면 의결 받으면 이것은 어디 소관청에 있는 지적공부가 있다 했지. 지적공부. 요 지적공부 있는 내용을 고쳐야 돼. 왜냐하면 경계나 면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며칠에 따로 없어. 이쪽으로 송부하면 요 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나 면적 좌표를 직권정정 아까 직권정정 6번째 6호에 있었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쳐간다는 표현 보낼 때 의결할 때 갈 때 7일 요 내용을 기록 재심사 90일 순서를 머릿속에 넣으라고 수업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한번 머릿속에 딱 생각하면서 입력하면 끝나는 거예요. 적부심사 과정. 그래서 46번 7번 이런 문제인데 46번 옳은 걸 찾으라 했지. 성과에 다툼이 있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에게가 아니라 시도를 거쳐 지방지적위원회 이렇게 써야 돼. 2번 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시도지사가 내부적 이쪽 보낼 때 며칠? 30일 이건 맞죠. 그 다음에 3번은 지방지역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심사 청구를 해본 날 며칠? 60일 이내 부득이하면 연장하는 거야. 원칙은 60일 말하는 겁니다.
4번 시도지사는 의결서를 받은 날에 지체 없이 청구인 및 이해광 의결서를 이쪽 받으면 시도지사는 며칠? 7일 이내에 청구인 및 이해광에 통지해줘라 라겠지. 7일. 그 다음에 의결서를 통지한 자가 지방지원에 의결 불복할 때는 며칠 90일 내에 장관에게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을 거쳐서 중앙지적위원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그림을 항상 수업시간에 했던 그림을 왜 그려주겠어 머릿속에 이걸 넣고서 읽으란 얘기예요. 이걸 그냥 글자만 읽으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돼.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구조를 생각하면서 이게 생각나면 합격하는 거예요. 그림만 당연히 이거 맨날 그리는 거 아니야. 거쳐 내부 30, 60, 연장 30, 지체 없이 7일, 90일 이 내용 뭐가 이게 할 게 뭐 있어. 틀을 딱 잡아놓으면 더 이상 할 게 없어. 틀이 안 잡히면 중구난방 헷갈려. 이때 저 왔다 갔다 헷갈려 안 되는 거. 그래서 왜 그림을 그리게 해서 이 틀을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거야. 딱 방향 그 개념이 딱 잡히면 그냥 읽으면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47번 역시 보세요. 맞는 걸 찾으라고 해서 지적 측량 적부심사 청구상 심의 의결을 위해서 소관청 소속하에 자 어디에 시도지사 각 시도마다 지방지 국토교통부의 중앙지 소관청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다시 한번 소관청은 시장 군수구청장인데 요 위에 누구가 있다? 시도지사가 있고 이번에 국토교통부 라인을 꼭 보라고 했잖아. 라인을 장관 시도자 소관청 이렇게 되는 거야. 요 각 시도만 뭐가 있다고? 지방지적위원회. 요 국토교통부에 뭐가 있다고? 중앙지적위원회. 소관청이 있는 게 아니고 시장군수청장이 두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2번 시도지사는 지방지적위원회로부터 의결서를 송받 여기서 얘가 이렇게 송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 7일 이게 나오지. 30일 내가 7일이네. 지적측량 적구심사 의결서 통지받은 자가 지방지원에 불복할 때는 의결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는 맞지만 뭐라고? 거쳐 장관을 거쳐 국장을 거쳐 중앙지적위원회 이렇게 나가야지. 지방지적위원회가 측량적 보심사를 한 때는 위원장과 참석원 전원이 서명한 의결서를 작성 이쪽으로 보내니까 지체 없이 맞죠? 그 다음에 5번 소관청이 지적측량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받아 그 내용에 따라 여기 소관청이 이걸 사본을 적부심사 또는 재심사 이걸 사본을 송받으면 얘는 어떻게 한다? 직권정정. 송받아 그 내용에 따라 정정할 때 이해광 승낙서 필요 없지. 직권정 이미 재판 받은 거예요. 언제는 승낙서가 필요하다? 경계정정 시. 이건 적부심사나 재심사 의결서를 받은 건 이미 재판을 받은 건 똑같은 거니까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할 이유가 없는 거야. 직권정정 사유. 알았어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평면적으로 글을 써놓으면 복잡해 보여요. 왜 정리 수업 시간 해줬겠어? 머릿속에 정리하라고. 이렇게 절차가 어떻게 이렇게 된다. 측량은 어떻게 되냐. 다 개념을 정리해줬지. 그 틀이 벌써 딱 떠오르면 다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 들으면 틀릴 수가 없다 했잖아. 그 정리가 여러분 요즘 머리가 좋기 때문에 아무리 머리가 아파도 그림이 머릿속 이거 한번 돌고 측량 절차 지적 측량 기본 개념 써준 거 있지. 토지를 등록할 때 시장에 복원할 때 다 썼잖아. 그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 측량 문제 틀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한테 직접 측량해서 뭘 계산할 이런 문제 없습니다. 나왔자 이 절차 중에 기간 문제, 요 과정 문제 분쟁이 생기면 적부심사 문제 이거 이상 나올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게 없다고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지역공부 등록상 이런 걸 때 그 좀 지저분하지만 그래 체계적으로 하려니까 방법이 모두 공통상 물론 암기를 몇 개 할 수 있어. 그렇게 단편적 암기 가지고 이게 벌써 떠오르지 않아. 그렇다고 도표를 벌써 사진 찍어둘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얘기한 거야.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다. 고유번은 도면 빼고 다 있다. 소유자 표시는 광의대장에 있다. 그 다음 각각 특징들 세 가지, 서너 가지씩 얘기한 거 있지? 토지 임야대장, 협의대장에는 세 가지 기억해줘라. 기본적인 거, 면적,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쓴다. 토지 이동 사유, 물론 개별 공시가 이런 것도 있지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공유주연 명문 소유권 지분을 기억해라. 대지권 등록부에는 세 가지 대지권 비율, 건물 명칭, 전유분 건물 표시, 경계점 좌표, 보도 좌표, 도면은 경계나 색인도나 도각선과 그 수치, 그 다음에 건축물의 위치나 이런 것 들어간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그런 것들 기본적으로 해준 거고, 고유번호는 총 19자로 구성됐으며 앞에 10자는 행정구역 표시인 소재에 해당되고 맨 뒤에 나온 8자는 지번이며
지번 중 4개는 본번, 4개는 부번하게 해서 11번째 숫자는 지적공고 종류. 즉 1일 땐 토지대장 지적도, 2일 땐 임야대장 임야도다. 이런 얘기했지?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특색이 3가지가 있다. 제명 다음에 괄호 열고 좌표라고 썼다. 그 다음에 경계점 간 거리를 다 등록했다. 도각선 우측 하단에 이 도면에 측량할 수 없다라고 써줬다. 이런 몇 가지 사항을 얘기해 준 걸 기억하면 나올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딱딱 정리, 제가 이제 다 여러분 공부할 때쯤 되면 수업 시간에 나눠졌던 자료들만 딱 보면 한눈에 적이 끝나는 거야. 한눈에 딱. 그러면 그 시험 직전에 가면 어떻게 해? 이걸 문제 풀면서 자꾸 봤으면 이게 사진 속에 떠올려야 돼. 그러면 딱 한 번 2차 2교시에 50분 쉬고 50분 쉴 때 이거 10분도 안 걸려. 다 한번 쫙 보면 끝났어. 그러고 나서 문제 풀어나고. 그러면 숫자들 생각나. 축척 변경 며칠 토지 소유자 얼마였더라? 3분의 2. 그 다음에 승인 받고 시험 때 시행 공고는 며칠 20일 이상. 그날로부터 30일의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라 했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다음에 지적 축척변경 측량을 통해서 토지 피수를 다 새로 결정하다 보니까 각 지번별 면적 증감이 생긴다. 지번별 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그 증감 면적을 돈으로 해결해라. 청산 절차다. 이런 것들이 다 도표를 정리해 준 이유가 그냥 막연하게 글로 읽으면 정리가 안 돼. 그래서 그림을 자꾸 그려준 이유가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도식이 이 형식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답이 다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안 떠오른다. 그냥 읽으면 이거 어디가 맞는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정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내용을 딱 토대로 보시면 거의 다 맞는다는, 거의 다 맞아. 실수로 한두 문제 틀려주면 사람이 100%라는 게 없으니까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면적 다 원숭이도 떨어질 날이 있잖아. 가끔 나무 떨어질 때가 있다 했지. 면적 아까 간단한 건데 원리 이상하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기본 원리 축적분을 봐라.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냐, 최소값이 얼마냐, 기준값 얼마 해가지고 정리하느냐. 이 기본 원리대로 나가는 거야. 순서대로. 모든 실타래가 복잡하게 풀렸으면 푸는 방법은 차곡차곡 그냥 잡아당기면 되는 거예요. 어디부터 잡아당길 거냐. 중간 토막을 잡아당기면 안 나와. 순서부터 처음에 축척분과 뭐냐. 아니면 축척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3가지 단어. 즉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 확정 측량, 경계점 좌표 등록부 작성되느냐. 요거 말이 있느냐 이걸 보고 최소값이 얼마다, 등록 자릿수 어디까지다, 그 다음에 기준값이 뭐다. 요거 가지고 남은 짜투리 단수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 이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사람은 간단하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된 사람은 갈수록 답답한 거예요. 시험에 다가올수록 답답해. 뭔가 어렴풋이 아는데 불안하지. 근데 이 불안한 건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똑같다는 거예요. 나만 불안한 거 아니야. 다 난 체계적으로 정리해서도 불안해. 왜? 시험이기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전국의 수험생 다 똑같은데 정리를 제대로 했느냐 안 됐냐 이게 제일 관건이 되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도표를 최대한 딱딱 정리 좀 그대로만 가면 되며 대통령 개정된 거 마지막 나눠졌죠? 그 몇 가지 바뀐 부분 그런 부분만 반영해서 보시면 문제를 이렇게 예. 또 질문사항 혹시 있으면 이거 말고 딴 거 풀 때 이제 모의고사 막 풀어보니까 뭐 제일 뭔가 헷갈리는 거 가지고 오세요. 뭐든지 가져가 보세요. 무슨 책 이렇게 듣고 그 질문 많이 보세요. 전에 기출 지문들 다 정리해 줬었는데 항상 써놓고 있다 질문하세요. 시험 직전.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네. 계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 기간? 네. 그게 기준점 설치가 필요 없다고 하는 경우에만 네. 우리가 4분의 3, 4분의 1 적용하는 그거는 당사자의 합의로 또는 계약으로 별도로 정했다는 표현이 있을 때만, 합의나 계약으로 별도로 기한을 정했다 이 표현이 있을 때만 그걸 따라가고, 그 말이 없으면 기본 5일, 검사기간 4일.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자, 원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칙적으로, 자, 측량기간과 첫째, 원칙 측량기간과 검사기간, 측량 5일, 검사기간 4일이다. 그 다음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했으면 이걸 가산 합산하는 거야. 기준점 설치할 때는 15점 이하일 때는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다. 이것은 측량기간, 검사기간 똑같은 거예요. 알았어요? 그
그 다음에 요거와 별개로 세 번째, 계약이나 합의로 따로 정했을 때 기간 중 4분의 3을 측량기간, 4분의 1을 검사로 쓰는 거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와서 어떤 사람이 분할 측량하려 온다. 자, 지금 뭘 물어보냐? 측량기간을 물어보냐? 검사기간을 물어보냐? 합산액을 물어보냐? 질문을 잘 보고 만약 측량기간을 물어봤다면 자, 기본 5일인데 5일 얘기를 했다. 요 말이 들어갔어. 기준점을 45점을 설치했다. 이런 말이 나오네. 그럼 어떻게 돼? 아, 기준점 여기다 가산, 5일에 가산해야 돼. 그럼 45점이라면 자, 45점. 자, 기본이 뭐라고? 15점까지라고 했지? 요걸 빼봐. 왜? 15점까지 기본 4일이니까. 초과하는 게 뭐야? 30점이 초과됐지? 그럼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 7점 얼마? 볼 거 없어. 소점 8은 안 넘어가잖아. 그럼 이건 올리면 8일이란. 그러니까 4일 플러스 8이니까 총 며칠? 12일이 초과된 거야. 그럼 5일에다 10일 더하니까 총 측량기간은 며칠? 17일. 검사기간 15일에다 똑같다 했지? 4일 더하니까 16일. 이렇게 하면 돼. 그게 기준점이 있다는 말이 있어야 되는 그렇지. 이 말이 없으면 이거 고려, 이건 이 말이 있을 때만 고려하는 거지. 기준점. 이거까지 생각하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야. 문제 풀 땐 주어진 조건은 거기 언급된 것만 놓고 판단하는 거지. 자기가 상상을 해서 기준점 설치를 늘어날 수, 그럼 그건 자기가 출제위원 되면 되지. 기준점 설치 필요 없는 경우라는 말이 없으면 저렇게 지금 계산. 그럼 기준점이 주어져야지. 기준점만 주어지고 설치가 필요 없는 경우라는 말이 없으면 저렇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측량하고 검사하고. 어디? 요거 같이, 기준점이란 말이 같이 가는 거야. 합산. 예. 필요가 없다 하면은 저 윗부분을 빼는 거예요? 기준점 필요 없다는 것은 이것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고, 합의나 계약 따로 정했을 때만 이쪽으로 따라간다고. 별도로 따로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을 땐 4분의 3, 4분의 1 따라가고, 나머지 볼 필요도 없어. 아니, 특별히 뭘 잘못 봐서 그렇지, 여러분들. 자꾸 지금. 네? 측량 기한을 물어보냐, 검사, 이걸 먼저 구별 잘하고, 그 다음에 원칙은 측량기간 5일, 검사는 4일이다. 근데 기준점을 설치한단 말이 나오면 여기 가산을. 이 말이 없으면 이것만 얘기하면 돼. 알았어요? 기준점 설치했다면 이거 합산시켜야 되고, 이런 말이 없이 별도로 따로 합의나 계약 따로 정했다면 이걸 고려하지 말고 4분의 3, 4분의 1만 따지면 된다는 거야. 알았어요? 여기 또 질문사. 뭐 등기든 뭐든 다 얘기해봐. 아니, 문제 풀 때 상계 다 안 해봐. 안 풀어봤어? 아니 다 풀었는데요. 등기. 뭐든지 얘기해보라니까. 아무거나 얘기해봐. 등기 뭐든. 제일 헷갈리는 거 뭐 있으면 얘기해보라고. 2차 공부하는데 아직 그런 게 정리가 안 됐어? 최근에 기출문제를 봐야 돼. 오래된 거 보지 말고. 왜냐면 그 반영된 걸 봐야 돼. 등기도 많이 변화가 있어요? 등기는 많이 변화는 없어요. 예. 지정만 주의하면 등기는 그렇게 쉽게 잘 안 바뀌어. 민법이 쉽게 안 바뀌듯이 등기도 그렇게 쉽게 바뀌는 거 아니야. 근데 세법은 쉽게 바뀌어. 세율이기 때문에. 세율은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막 바꾸는 거야. 지금 계속 정부 규제 정책 발표를 막 1년에 몇 번씩 해야 됐잖아. 그럼 그런 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 특별히 생각 안 납니까? 외우는 것만? 문제 풀어봤으면 지금 탁탁 핵심이 떠올라야지 뭐 아직도. 잘 정리하시고 뭔가 질문사항 있으면 항상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얘기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네.